더 이상은 못 참아.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내 손이 떨렸다. 10명의 시댁 식구들 앞에서 눈물이 터져나오기 직전 나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10년이나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극적이진 않았다. 32살 주부 김미연, 나는 원래부터 밥을 많이 먹지 못하는 체질이었다. 어릴 때부터 한 끼에 밥 반 공기도 겨우 비울 정도로 입이 짧았지. 대신 소량을 자주 먹는 습관이 있었고 간식을 즐겨 먹었다. 남편 정우진은 내 이런 식습관을 알고도 결혼했고 10년간 단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었다. 여보, 오늘 어머님 댁에 가는 날이야. 깜빡했어? 침대에서 뒤척이던 나를 남편이 깨웠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시댁 방문은 여전히 부담스러웠다. 특히 명절이나 제사 같은 큰 행사가 아닌 이런 일상적인 방문이 더 어색했다. 아, 맞다. 오늘 어머니 생신이지?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자주 음식을 먹는 내 습관에 대해 은근히 불만을 표시했다. 한 번은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에게 저렇게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애를 낳아 키울 수나 있겠어? 라고 말한 것을 우연히 들은 적도 있었다. 여보, 오늘은 좀 많이 먹어. 지난번에도 어머니가 내가 밥을 너무 적게 먹는다고 걱정하셨잖아. 남편의 말에 나는 짜증이 났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남편도 나름대로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내 몸에 대한 이야기를 왜 다른 사람들이 간섭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집에서 나와 남편의 차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그때도 식사 자리였는데 나는 긴장해서 평소보다도 더 적게 먹었다. 그걸 본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는 편하게 먹어요. 손님 대접하듯 그러지 말고. 라고 말했지. 그땐 그저 호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이후 그 말은 점점 강요로 변해갔다. 도착했어. 남편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는 이미 시댁 앞이었다. 아파트 10층. 매번 올 때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리는 곳.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복도를 걸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다. 아이고, 왔어? 얼른 들어와. 음식 다 준비했어.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내 몸을 위아래로 훑는 것을 느끼며 오늘도 밥상 앞에서의 작은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예감했다. 시어머니의 집은 언제나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오늘도 주방에서부터 국수와 갈비찜 냄새가 풍겨왔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 거실에는 이미 시아버지와 시누이 가족이 와 있었다. 어머, 올 때 뭐 좀 사오지. 빈손으로 오면 어떡해. 시누이 정영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투에 숨겨진 가시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준비해온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님. 평소 좋아하시는 홍삼이에요. 아이고, 고마워. 근데 이런 거 말고 내가 밥 좀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효도지.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고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웃었다. 나만 빼고. 이런 농담은 처음이 아니었다. 입을 꾹 다물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남편은 내 표정을 알아챘는지 눈짓으로 괜찮냐고 물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괜찮다고 답했지만 속은 이미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자, 이제 다 모였으니 밥 먹자. 미연아, 오늘은 정말 맛있는 거 많이 했으니까 실컷 먹어.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식탁으로 향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다. 갈비찜, 잡채, 전 여러 종류, 생선구이, 그리고 김치와 나물 반찬까지.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울 만큼 많은 양이었다.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는 내 앞에 밥그릇을 놓으며 수북하게 밥을 담아주었다.
평소 내가 먹는 양의 2배는 되어 보였다. 어머님, 저 이렇게 많이는 못 먹어요. 조심스레 말했다. 아이고, 그러니까 살이 안 찌지. 오늘만이라도 좀 먹어봐.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 했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다른 식구들도 가세했다. 시아버지는 그래. 젊은 사람이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 어떡해. 라고 했고, 시누이는 올케는 밥 먹는 거 보면 정말 새가 쪼아 먹는 것 같아. 라며 웃었다.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1숟가락, 2숟가락.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었다. 남편은 내 상태를 눈치챘는지 어머니, 미연이 원래 체질이 그래요. 많이 못 먹어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너희 아직 애가 없는 거 아니냐? 저렇게 영양 섭취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아이를 가져? 갑자기 던져진 시어머니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10년 동안 아이가 없는 우리 부부에게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말이었다. 사실 우리는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도 다니고 있었지만 아직 결과가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밥을 적게 먹어서라니. 어머니, 그건 좀. 남편이 나서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했다. 내가 늘 지켜보니까 미연이는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깨작거려.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뭐 먹는지 누가 아냐? 그러니까 정없어 보인다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마치 내가 시댁 음식은 안 먹고 집에 가서 몰래 먹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화가 났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다. 집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아이고, 며느리는 시댁 음식도 잘 먹어야 하는 법이야. 내가 볼 때는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거 아냐? 서방님까지 가세했다. 나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온 세상이 내 식습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 같았다. 식사 내내 나는 집중 포화를 맞았고 그럴 때마다 1숟가락씩 더 억지로 밀어 넣었다. 식사가 끝나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도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억지로 먹은 음식이 속을 불편하게 했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그릇을 씻었다. 옳게, 이번에도 많이 남겼더라. 어머니 생신인데 좀 더 먹지 그랬어? 시누이가 내게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물만 틀었다.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해도 내 불리한 이야기가 될 뿐이었다. 내가 봐도 미연이는 너무 예민해. 밥 좀 먹는다고 건강에 문제 생기나? 오히려 영양실조가 더 문제지.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말했지만 분명 내가 들으라고 한 말이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며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나 같은 시어머니 흔치 않아. 밥 좀 먹으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저렇게 심통을 부리나 몰라. 나는 손에 꽉 쥐고 있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심통을 부린다고? 내가 언제 심통을 부렸다는 거지? 그저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만큼만 먹었을 뿐인데. 주방 일을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남편이 나를 보고 미소 지었지만 나는 표정 하나 짓지 않았다.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거울을 보았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 같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감정을 가라앉혔다. 거실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다. 미연아, 케이크 먹어야지. 내가 특별히 주문한 거야. 어머님, 저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조각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남편이 나서서 말했다. 어머니, 미연이 원래 입이 짧아요. 그냥 둬요. 뭘 그냥 둬? 내가 언제 뭐라 했다고 내가 그렇게 감싸고 도냐? 밥 좀 먹으라는데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시아버지도 한마디 했다. 우진아, 어머니 말씀이 맞다. 며느리가 밥을 안 먹으면 보기 안 좋지. 마치 우리 음식이 맛없다는 것 같잖냐. 갑자기 식탁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내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 미연이 취향을 존중해 주세요. 우리 결혼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런 걸로 다툴 일인가요? 다투는 게 아니라 충고하는 거야. 난 깨작대는 사람 딱 질색이야. 음식은 제대로 먹어야지.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편이 내 쪽을 보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몸에 관한 이야기인데 내가 결정할 수 없다니. 이런 상황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시댁 식구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만이 가득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내 얼굴에 번갈아 드리웠다. 남편은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가끔 내 쪽을 힐끔거렸다. 나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다. 미안해.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다. 남편의 사과도 시어머니의 집요한 간섭도 모두 익숙한 패턴이었다. 다만 오늘은 유독 심했을 뿐. 나도 어머니한테 말했잖아. 근데 어머니는 그냥 내 건강 걱정하시는 거야. 건강 걱정?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밥을 적게 먹는다고 불임이라고 말하는 게 건강 걱정이야?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다. 차가 신호등 앞에 멈추자 그가 나를 바라봤다. 미연아, 그건 어머니가 순간 화가 나서 한 말이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매번 시댁에 가면 내가 먹는 양으로 온갖 잔소리를 들어. 10년 동안 그랬어. 그리고 오늘은 급기야 아이까지 연결지었어. 나 정말 진짜 모욕적이었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신호가 바뀌자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알아, 나도 화가 났어. 근데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고 그냥 세대 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왔다. 집에 도착해서도 나는 말없이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깨작거리니 정없어 보인다. 그래서 애가 없는 거 아니냐?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 누웠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같이 볼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스마트폰을 들어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다. 시댁 문제로 검색하니 수많은 글들이 나왔다. 다른 며느리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한 게시글을 읽으며 내 상황과 너무 비슷해 놀랐다. 댓글들은 대부분 시댁과 거리두기를 권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밤새 뒤척였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며 말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다음 주 제사 때 우리 꼭 오래. 내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또 그 자리에 가서 똑같은 일을 겪어야 한다니. 밥 먹는 양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불임 문제까지 들먹이는 상황이 될 텐데. 나 다음 주에 못 갈 것 같아. 조심스레 말했다.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그냥 시댁에 가기 싫어.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제 일 때문에 그래? 그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넘어가? 난 매번 넘어갔어.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해. 남편은 더 말하지 않고 출근했다. 그날부터 나는 시댁에서 온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메시지도 읽고 넘겼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지만 더는 그런 상황에 나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다. 며칠 동안 이어진 침묵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고립되는 기분이었다. 시댁 연락을 끊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은 표면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다. 가끔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려 했지만 나는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다. 이런 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나도 알 수 없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다. 얼굴이 어두웠다. 어머니가 오늘 병원에 가셨대.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내 손이 잠시 멈췄다. 많이 아프신가? 소화가 안 된다고. 스트레스 때문이래. 남편의 말투에 숨겨진 비난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내가 시어머니를 아프게 한 것처럼. 그래서 내 탓이라는 거야? 솥에 밥을 안 친 뒤 남편을 바라봤다. 탓한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말을 흐렸다. 그냥 내가 좀 전화라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해서 뭐라고 해? 어머님, 제가 밥을 적게 먹어서 죄송해요라고. 미연아, 왜 자꾸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그냥 안부 전화만 해도 돼.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싱크대를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여보, 내가 왜 시어머님께 미안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밥을 적게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그리고 그걸로 아이 얘기까지 들먹이셨어. 넌 그때 어땠어? 정말 상처받지 않았어?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도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나도 화가 났어. 근데 어머니는 그냥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야. 그렇게 악의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잖아. 악의적이라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 식습관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못 가진다고 말한 게 그냥 걱정이야? 그건 모욕이야, 여보.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 어머니가 좀 심했어. 인정해. 근데 그렇다고 연락을 끊고 이러는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 또 시댁 가서 똑같은 말 듣고 또 참아. 나 이제 지쳤어. 10년 동안 내 밥그릇 가지고 뭐라 할 때마다 참았어. 근데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남편은 다가와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나는 한 발 물러섰다. 내가 먹는 습관까지 시댁 입맛에 맞춰야 해? 이게 정상적인 거야? 너는 내 편인 거야. 시어머니 편인 거야? 왜 자꾸 편을 가르려 해?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난 그냥 이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어. 원만하게? 그게 뭔데? 내가 계속 참고 시어머니 말씀대로 하는 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내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듯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내 몸이 떨렸다.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항상 조용히 참고 넘어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말과 남편의 반응이 뒤엉켜 있었다. 내가 과민하게 구는 걸까? 아니, 내가 요구하는 건 그저 내 몸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스마트폰을 들어 시댁 단체 채팅방을 열었다. 다음 주 제사 이야기가 오갔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부부 그리고 우리까지. 모두가 화기애애한 척했지만 나만 빠져 있었다. 문득 결심이 섰다. 이대로 계속 침묵하면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갔다.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생각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하지만 이미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시댁 단체 채팅방의 메시지 알림이 계속해서 울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내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10년간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이 손끝으로 모여들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더 이상 밥그릇 하나로 구박받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대담한 행동은 처음이었다. 시댁 채팅방에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채팅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아마 모두가 놀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몇 분 후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연아, 무슨 소리야? 누가 너를 구박했니? 시누이도 곧바로 메시지를 보냈다.
옳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밥 좀 많이 먹으라고 하신 거 가지고 그러는 거야?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들은 여전히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끝까지 가야 했다. 네, 맞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밥을 적게 먹는다고, 깨작거린다고, 정이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아이를 못 가진다고까지 하셨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방 밖에서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아마 시댁에서 전화가 왔을 것이다. 내 방문을 두드렸다. 미연아, 문 좀 열어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대체 무슨 일이야? 문을 열자 남편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미쳤어? 왜 갑자기 단체 채팅방에 이런 말을 해? 직접 통화하면 될 일이지. 통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대화하려고 했는데 달라진 게 있었어? 내 목소리가 흔들렸다.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가 밥을 적게 먹는 게 대체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그런데 매번 시댁 가면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나한테 뭐라 해? 이제 지쳤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알아. 어머니가 좀 심하셨어.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만들면 어떡해? 가족 모두가 보는 채팅방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평생 참기만 해? 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때 남편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남편은 나를 바라보더니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니. 네. 아니요, 그게. 제가 미연이랑 얘기해 볼게요. 전화를 끄는 남편의 표정이 복잡했다.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 내가 직접 전화하래. 싫어.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아. 내 말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스마트폰 알림이 또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메시지였다. 미연아, 이런 문제는 가족끼리 직접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하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시댁에 가서 모든 가족들 앞에서 이야기하라고 마치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난 가지 않을 거야. 남편에게 말했다. 뭐, 미연아, 이러지 마. 가서 오해를 풀자.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나. 내가 무슨 오해를 했는데? 모든 건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내 식습관 때문에 날 구박했고, 그건 정말 모욕적이었어. 이건 내 문제야, 우진아. 내 몸, 내 삶에 관한 문제라고.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의 눈빛에서 갈등이 보였다. 아내를 이해하고 싶지만 부모님도 거스르고 싶지 않은 마음. 미연아, 그래도 가족인데. 맞아, 가족이야. 그래서 더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 남편의 스마트폰이 또다시 울렸다. 그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시어머니와 얘기하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생각했다. 결국 내일은 정면 대결의 날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봤다. 항상 말없이 참아왔던 내가 오늘은 달라질 것이다. 남편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몇 시에 시댁에 갈 거야?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물었다. 안 갈 거라고 했잖아. 남편의 손이 멈췄다. 미연아, 어제 그건 감정적인 상태에서 한 말이잖아. 이제 진정했으니까 같이 가서 대화로 풀자.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난 정말 안 갈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난 어떻게 해? 혼자 가서 뭐라고 해야 돼?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내 아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오지 않았다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이건 해결책이 아니야.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문제라고. 남편이 출근한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잠시 받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거절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대신 시댁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찾아뵙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밥을 적게 먹는다고 10년 동안 지적받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아이를 못 가진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저에 대한 깊은 모욕이었습니다. 제가 적게 먹는 게 꼴 보기 싫으시면 앞으로는 자리를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 제 건강 챙기며 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은 처음이었다. 채팅방은 한동안 조용했다. 그러다 신우이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올케, 너무 심하지 않아? 어머니가 그저 걱정해서 하신 말인데. 그리고 곧이어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왔다. 미연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니? 내가 언제 너를 모욕했다는 거야? 그저 건강 걱정해서 한 말인데 이렇게 크게 만들다니. 너무 서운하다. 시아버지도 메시지를 보냈다. 미연아, 우리 집에 오기 싫으면 그냥 솔직히 말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키우는 건 옳지 않아.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여전히 아무도 내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메시지를 썼다. 모욕이 아니었다면 제가 10년 동안 왜 이렇게 상처받았을까요? 매번 식사 자리에서 제 밥그릇을 지적하고 깨작거린다. 정없어 보인다 같은 말로 제 식습관을 비난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할 말인가요? 제 몸에 대한 결정권은 제게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흥분해 있었다. 미연아, 대체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방금 울면서 전화하셨어. 미안해. 하지만 난 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했어. 이런 식으로 온 가족 앞에서 어머니를 망신 주는 식으로. 망신? 내가 한 말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있어? 전화 너머로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난 지금 곧바로 시댁으로 갈 거야. 넌 정말. 나도 갈게. 갑자기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뭐? 시댁에 같이 가자고. 직접 얘기할게.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와 있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부부가 모여 있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시어머니의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다. 미연아. 시어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서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거실 중앙에 선 나는 시댁 식구들의 시선을 한 명씩 마주했다.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얼굴, 시아버지의 굳은 표정, 시누이의 못마땅한 시선, 그리고 남편의 불안한 눈빛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다. 그저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앉아서 얘기하자. 시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자리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어머님을 모욕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제 식습관으로 비난받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서둘러 말했다. 누가 너를 비난했니? 난 그저 내 건강이 걱정돼서. 어머님, 제가 밥을 적게 먹는다고 깨작거리니 정없어 보인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이를 못 가진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그냥 순간 화가 나서 한 말이야. 그렇게 크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 10번도 아니고 20번도 아니에요. 1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일이에요. 저는 이제 제 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적게 먹는 게 꼴 보기 싫으면 보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제 건강 챙기며 살 겁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 예상치 못하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사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연이 말이 맞아요.
밥 먹는 양 가지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셨어요. 그리고 아이 이야기는 정말 상처가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우진아, 넌 지금 어머니보다 아내 편을 들겠다는 거니? 편을 든다기보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연이는 원래 체질이 그래요.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지적하시니까 미연이가 상처받은 거죠. 시어머니는 말을 잃은 듯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조금 심했나 보구나. 미연아,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신우이도 입을 열었다. 옳게, 나도 너한테 말실수 많이 했던 것 같아. 미안해. 예상치 못한 사과에 내 마음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시댁 행사에 최소한으로만 참여할 생각이에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그리고 제 식습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내가 너무 참견했구나. 내 며느리인데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도 내가 그렇게 상처받을 줄은 몰랐어. 그날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많이 달라졌다. 나는 큰 명절과 제사에만 참석했고, 그때도 내 방식대로 행동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두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남편의 변화였다. 내 편에 서기로 결심한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더 이상 시댁과 나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우선시했다. 그리고 1년 후 우리에게 기적이 찾아왔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밥그릇이 아니라 내 삶이었다. 내가 어떻게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